정부가 새마을금고 사태의 뱅크런을 진화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되는 듯 합니다. 왜 이렇게 진화를 하려고 애썼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만약에 전체적인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새마을금고가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진화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뭐 미국처럼 별다른 일 없이 새마을금고 몇 군데 그냥 망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로 커질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새마을금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지역의 중소 새마을금고들은 각각 법인이에요. 어떤 전체적인 중앙회를 끼고 거기서 전부 뭐 컨트롤을 하고 전부 다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각각 새마을금고마다 지분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각각 법인이 그냥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소 지역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익 사업이 뭐였냐? 건설 및 부동산 관련 PF 대출입니다. 특히 브릿지론이라 그래서 다수 금고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브릿지론에 고금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브릿지론이 뭐냐?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짓건 뭘 하건 하면은 일단 뭐 시행사, 시공사 이런 개념은 둘째 치고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 계약금, PF 대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착공 분양하고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 PF를 갚아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보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거나 뭐 건물을 짓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때 토지 매입과 인허가 단계에서 먼저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걸 브릿지론이라 그럽니다. 이게 본 PF죠. 이게 착공 분양에 들어갈 때 분양이 되면은 PF 대출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당연히 PF가 되면 그 전에 빌린 돈은 쉽게 그냥 갚아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토지 매입과 인허가 단계에서 일단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고금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분양이 막 발생하고 그러면서 본 PF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브릿지론이 상환 위험이 발생하죠. 토지를 담보로 뭐 100% 잡고 있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뭐 공사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발생한 거 또는 당장 뭐 담보로 잡은 토지를 현금화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최근에 PF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론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새마을금고, 중소 새마을금고들이 이런 쪽에다가 돈을 공동으로 많이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영환 의원실에서 행안부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의 PF 건설 등 이런 부동산업 관련 대출 잔액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56조가 되는데 그 중에서 연체율이 지금 최근 쭉 급증하더니 9.23%까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2023년 1월 자료가 이러니까 이게 7월이면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마을금고에서 이거 뭔가 굉장히 큰 부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경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재무 상황 볼 수 없냐? 볼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가면 6개월마다 전체 각각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황을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은 작년이죠. 2022년 12월까지 자료들밖에 없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문제가 크게 됐던 새마을금고 사태의 핵심이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인데 이 친구들은 600억 원대 부실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인근에 있던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을 했습니다. 예금자들의 돈이라든가 이자 같은 것들은 이 친구들이 부담을 하고 부실채권은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합병이 됐는데 근데 2022년 12월 자료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 자료인데 이거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산 건전성에서 연체 대출 비율도 5.83%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머지 내용들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빵 터졌어요.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갑자기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새마을금고에서 뭐 안전하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줘도 이거조차 믿을 수 없다. 특히 PF 대출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공시라도 했겠냐. 혹시나 잘못되면은 내 돈 어떻게 하면서 돈을 빼고 있는 게 지금 뱅크런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죠. 정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면 사실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소문에 소문을 듣고 뭔가 행동을 했겠지만 지금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매체에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뱅크런 사태가 더 빠른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하니까 돈을 빼오는 그런 뱅크런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확률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뱅크런이 있는 거죠. 뭐 온라인상으로 뺀다든가. 자,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된다고 나라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 인수한 새마을금고가 예금 원리금을 지불을 해줘요. 그래서 남양주 동부가 망해서 뭐 화도에다 들어갔다 그러면 인수한 새마을금고가 고객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뱅크런이 발생해서 연쇄적으로 싹 새마을금고가 다 망해서 인수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뱅크런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낮겠죠. 그나마 자산 건전성이 아직 괜찮은 데서는 원금과 이자를 지불을 해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새마을금고는 금감원 뭐 이런 금융당국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행안부 통제 대상입니다. 전문기관 대비 관리 감독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숙제가 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PF 관련 익스포저가 너무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보고서를 낸 것처럼 최근에 저축은행, 증권, 보험, 뭐 여신 전문회사 중심으로 PF 리스크, 특히 부동산 쪽에 돈을 빌려주는 PF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요. 여기서 문제가 터질 시에는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감당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 친구들이 많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국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있고 문제는 없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뱅크런을 막으려고 하면 국가에서 명확한 분석 자료, 그러니까 어디 새마을금고 뭐 어디 저축은행 하나하나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은 세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문제될 게 없고 얘는 있다. 뭐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거기서만 세부적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끝이 날 텐데 지금 전혀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보고서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뱅크런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SVB나 퍼스트 리퍼블릭 뭐 이런 사태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지역 중소은행의 자금이 빠져나와서 걔네들만 망하고 대형은행으로 전부 다 들어가거나 인수합병되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쪽에다가는 돈 맡기기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만기 되면은 이걸 인출해서 그냥 이자 조금 덜 받더라도 대형은행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면 MMF 있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1, 2%뭐 고금리 좀 받으려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또는 원금을 돌려받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좀 늦게 받고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뱅크런이 나올 수도 있죠. 미국처럼.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코로나 때죠. 2020년 이때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던 이런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 무리하게 PF 대출을 진행을 했던 그런 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친구들이 문제예요. 은행이 문제지 예금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본 원인이 얘들이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 대형 은행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꼭 이렇게 중소형 작은 새마을금고 이런 데 저축은행들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고금리를 받아가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PF에. 그건 투자 실패입니다. 그냥. 특히 미국 사건도 그렇지만 뭐 새마을금고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고금리로 돈을 다 받아가서 자기들이 뭐 성과급 받고 뭐 대주주가 챙기고 나눠 갖고 이런 건 자신의 몫이고 투자를 지금처럼 실패를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랬으면 예금자들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고 국민 세금으로 원금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굉장히 부당한 처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정부가 나서서 뭐 뱅크런을 막겠다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각 새마을금고를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금고는 자산을 동결을 시켜서 정부가 빠르게 회수해서 예금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분배를 해줘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 감추고 뭐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좋습니다 막 이러다 보면 그럼 부실 새마을금고 경영진이 돈 다 빼돌립니다. 그러면은 찾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부동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할 거라는 걸 예측 못한 새마을금고 책임인데 부동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특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도 그렇고 증권, 보험, 새마을금고 뭐 여타 여신 전문기관 돈 빌려주는 친구들이 PF 투자를 하겠습니까? PF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이걸 또 차환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메꿔서 새로 발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만기까지 이게 다 지어질 때까지 연장하는 건데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뭐 건설사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그런 상황에 GS건설 순살 자이 문제가 또 터졌죠. 대형 건설사도 지금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 알고 봤더니 뭐 철근 빼먹고 뭐 빼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순살만 가지고 이렇게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론도 어려워지고 뭐 당연히 신축 이런 거 어렵겠죠. PF 대출 관련된 상환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PF 유동화시킨 그 증권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만기에 이게 다 지어질 때까지 계속 자금 유통하는 게 PF 증권이거든요. 계속 빌리고 하면서 요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공사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이제 바닥이죠. 두렵지 않습니까? PF 대출을 하고 뭐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거나 할 때 금리가 급등할 겁니다. 얘네들한테 돈 빌려주고 싶으세요? GS에?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혹시 얘네도 무슨 문제 생기면 돈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순살이 한두 군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미 한참 전에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죠. 예측하고 이제 PF 문제가 터지니까 요거 하나하나 확인해야 된다. 지금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제 하나하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이게 이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 문제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보면은 이 김혜술 씨가 맡은 한시연 역인데 한국은행 정책팀장이에요. 우리나라에 수차례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정부 정책적으로 나서야 된다 했지만 다 묵살됐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외환위기를 그대로 맞고 IMF를 맞았어요. PF 부실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국은행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 그냥 괜찮다 지금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정치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명명백백하게 국가에서 좀 새마을금고부터 해서 뭐 건설사 문제부터 해서 다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쫙 올려주면 제가 쫙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보고서가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어떤 부처에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F 문제가 뭐 문제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린데 이제 소통이죠. 소통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 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